선생님,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장, 어른, 네, 지적인 수다. 네. 캡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누구를 모실까, 어떤 분을 모실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생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이제 전직 정신과 의사, 현직 개그맨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잠이 많아서 어릴 그러세요? 때는 잠 안 온다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머리만 이렇게 닿으면 잤으니까. 그리고 늘 뭐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요즘요? 네, 아니 뭐 요즘이 아니라 꽤 됐어요. 네. 드디어 좀 인간다워지셨네요. 저는 그냥 계속 잘 자는 분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럼 혹시 선생님도? 저도 뭐 한때 뭐 불면증으로 약도 먹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모처럼 좀 이제 일찍 잔단 말이에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깜빡했는데 계속 자다 깨다 뭐 한 4-5번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잔 것 같지 피곤하고. 않죠. 실제로 덜 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분도 되게 꿀꿀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돼? 혹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뭐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뭐 안타까우면서도 뭐 감사하죠. 저희 매출 중대 전 세상에 이바지하고 계셔서 감사하긴 한데 뇌도 이렇게 지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뇌가 지치면 뇌가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나 지쳤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지쳤구나 해주면 좋은데 얘가 그 꿈에서 보이는 그런 뭐 피카소 작품 같은 예술 언어를 써서 꿈으로 힘들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현상으로도 이게 증상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내 마음이 자기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나 뭐 메시지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불면증이랑 건망증. 그러면 잠깐만 이제 불면증이라는 게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신체적인 증상인데 사실 원인은 몸 자체라기보다 내가 뇌에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게 증상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이제 마음이 어딨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 요 안에 있는데 이제 뇌가 뭐 컴퓨터 하드웨어면 마음이 소프트웨어쯤 되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어도 컴퓨터가 잘 안 돌고 소프트웨어 문제 있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요. 마음이 불편해도 뇌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불면증이 오죠. 왜냐하면은 이 피곤하면 더 잘 자야 되는데 이게 밤에 각성도가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잠은 누우면 잠이 들어서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잠이 잘 오지도 않고 자꾸 깬다는 건 이제 얕은 잠이니까 이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죠. 불면증은 너무 현재가 불안하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전투 상태인 거죠, 밤에도. 그럼 자꾸 깬다는 건 지금 불안하다는. 뇌가 피곤하다는 게 이 불안이 꼭 나쁜 게 아니라 뭐 대표님도 그 불안이라는 그 에너지가 없었으면 이 위치까지 못 오셨을 거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좀 불안하니까. 지금 안 불안한 분들은 침대에 계실 확률이 높고요. 이게 불안이라는 게 좋은 거거든요. 좀 더 열심히 살까? 뭐 완벽을 추구할까? 최선을 다할까? 결혼하셨으면 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뭐 대부분 여성분들이 오셨으니까요. 뭐 좋은데 이게 뭐든지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불안하거나 뭐 하여튼 지쳐 있다거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쵸. 걸어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선생님 이제 책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 그렇게 꼭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냥 그 안에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데요. 나쁜데 나쁜 애한테 나쁘다 그러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야단치면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냐하면은 마음이 불안 지수를 올리는 건 좀 자기 딴 힘들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친구나 뭐 자녀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친구라고 하죠. 친구가 하나 힘들어 할 때, 그래 힘들어. 뭐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친구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네. 내 마음한테는 이깟 거에 힘들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불안하지 마. 뭐 꺼져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핑 돌겠죠. 근데 우리가 친구한테는 안 그러는데 친구보다 제일 중요한 친구가 내 마음인데 마음은 마구대한다. 막 완전 갑질이죠, 갑질. 제가 보기엔 마음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불면이 이제- 왔을 때, 네. 불면이 왔을 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2차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면이 온 거는 내가 못나서나 결핍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찾아온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너무 마음을 쓰기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진 못했구먼 하면서 아이고 내 마음아 안아주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훈련받기를 이제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더 해라. 도전하다 보니 네. 보통 다 자기 마음을 좀 제가 표현을 세게 하면 조지죠. 내가 왜 이제 와서 지치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나? 그럼 얘는 한 방 더 먹어서 이제 그래 너 아주 골탕 먹어봐라. 영원히 너를 못 자게 만들리라. 이런 이제 마음이 복수하기 시작하면요, 무지막지해집니다. 이제. 그 왜 가끔 이제 요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긍정하라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받아들여라. 그게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심리 용어로는 수용이라 그러거든요. 네. 제가 이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수용의 반대말이 조종인데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마음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느끼시지만 뭐 우리 안에 이제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죠. 저도 뭐 일어나고 싶은 날만 일어나고 회사도 가고 싶은 날만 가고 제 보스가 헛소리하면 꺼져버려 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랬다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종이라는 걸 하죠. 조종은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 아주 좋은 건데요. 내 주어진 역할에 다 있으니까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내 마음을 글로 이렇게 몰아가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에너지를 써서 요걸 많이 하면 잘못 산 건 아닌데 마음이 지칠 수 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혹시 결혼하신 뭐 이제 엄마다 그러면 엄마도 뭐 놀고도 싶고 그쵸. 가끔 막 그치. 내 인생이 중요하지만 이 왼수 같은 모성애 때문에 인류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엄마 개인한테는 너무 괴롭히는 이 모성애 때문에 계속 나를 조종하게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불면이 왔을 때 그걸 또 조종해서 어떻게 긍정으로 바꾸지 말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것부터 해라 할 때 그 안아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영화 보는 기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수용한다는 거냐 내 마음을 이렇게 흰 벽에 스크린에 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나하고 내 마음을 좀 구분을 해서 네. 마치 관찰자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네가 지금 좀 슬프구나, 괴롭구나, 혹은 그렇죠. 저자가 밉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그렇죠.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뭐 고민 상담이 있으실 땐 저보다 상담은 최 대표님한테 웃거나 한 잔 먹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용도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찰자라는 게 그 마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키워드 네. 같은 거거든요. 평소에 뭐 이렇게 저 잠을 못 자요. 뭐 이제 이런 분들 상담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이렇게 솔루션을 주시잖아요. 네.
본인이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는 그 똑같이 되는지 내담자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논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불면증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불안이 올라가서 이게 공황장애, 공포, 뭐 불면증이 그 얼굴 모양만 다른 거고요. 원인은 다 아하. 불안이 올라가서 네. 생기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를 좀 해줘야 불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도 잘 못합니다, 사실. 그 안 배워요. 뭐 우울증일 때 뭐 이런 약을 쓰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하라는 배우지만 일상생활에 이게 꼭 무슨 열심히 살다가 뭐 찾아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배워서 연구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스트레스 관리 못한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한 9년 전쯤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때 이제 뇌에 피로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뭐 책도 저한테는 뭐 불면증 치료제 셈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약이나 이런 걸 도움될 수 있지만 불면증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너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더 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럼 좀 바꿔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은 금방 바꿀 수 있지만 이게 마음까지 바꾸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마음 문제만 얘기를 하셨는데 몸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사춘기 때 한 번 변하고 이제 소위 갱년기라는 거를 겪으면서 또 한 번 변하는데 이게 마음의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몸하고도 관련 엄청나게 관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마음 관리 같은 이야기 드리거나 뭐 강연을 할 때요. 요 세 개를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합니다. 뭐냐면 마음, 뇌, 몸. 네. 중간에 뇌를 넣고 마음과 몸이 엄청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마음은 뇌 안에 있고 뇌와 몸은 뭐 여러 가지 신경계나 호르몬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강한 정신력이 중요하지. 그럼 몸은 따라올 거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죠. 몸이 괜찮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이 있으면 감기 툭 찾아오는 게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이고 반대로 뭐 행복했는데 몸이 아프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울이 찾아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좀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몸도 옛날보다 좀 더 피로를 느끼고 하니까 몸이 뇌를 타고 가서 그렇게 되는 면도 있고 좀 옆으로 세면 인생이 짧아지니까 고만 자야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혹시 뭐 수면제 같은 거를 네네. 처방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또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반항하는 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 몇 알로 뭐 이렇게 나아지고 덜 나아지고 뭐 이거가 받아들이게 되지 않아요. 정신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자체는 이제 훌륭한 생각이신데 이제 진료로 들어가면 제일 대박 나쁜 생각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약한 분들이 불면증이 오시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강하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좀 또 표현을 희한하게 이게 마음이 맛이 간 거거든요. 내가 너무 얘를 혹살시킨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마음아 날 따라. 저 고지를 위해서 나 쉬고 싶은데 뭘 쉬어? 더 달려. 안 달려 막 채찍질 뭐 이런. 그만큼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잠이 보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이 온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산 즐거고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빨리 재워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3, 4일 못 자면요.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공포가 뇌가 전투 상황이 돼서 졸립다가도 침대만 가면 잠을 못 잘까 하는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약을 드시고라도 네. 약에 의지하면 어떡하죠? 그런 뭐 이런 생각 얘기 들어요.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화학적 의존은 뭐 이렇게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일단 약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약을 너무 의지 안 하려고 하셔서 문제지. 네,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의존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전 괴로울 때마다 먹을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좀 타고나기 성격이 좀 의존성이 강하신 분들이 문제지. 보통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제가 그 심리적 의존이 생겨야 된단 말까지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아 그래 오늘 이 약만 있으면 난 잘 수 있어. 그러면 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평생 드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끊어요. 이게 뭐냐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다 할 거야. 에서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다 안 되는 게 많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한계가 있고 그래 때로는 누구한테 의지하면서도 살아야지. 이게 우리 잘 못 배웠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제가 약을 통해서 좀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좀 그러니까 화학적도 있지만 내가 약을 편히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할 땐 나도 좀 의지하고 산다는 거를 좀 배우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죠. 그러면 아주 그 실용적인 내용으로 네. 들어가서 이제 잠 못 자고 너무 괴롭고 이런 다음 날까지 막 가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약으로 시작을 한다. 뭐 그러면 심한 경우에 이제 약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약을 드시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제 하신 분은요. 네. 그러니까 약이 보통 이렇게 끊어집니다. 오늘 약 없이 잤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네.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되나로 되는데, 그 진짜 자기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 운동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안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바뀌니까 이 수면제가 마취제가 아니어서요. 마취제는 프로포폴 같은 게 마취제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재웁니다. 근데 이제 수면제는 이제 좀 도와주는 건데요. 이 잠이라는 게 이 잠을 관장하는 게 또 마음에 있어요. 이 논리 쪽에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냥 지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는 건요. 지금은 각성이 높아요. 힘이. 밤에 잠이 드는 건요. 이게 이제 역전이 돼야 되는데 뇌가 피곤하면 각성도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게 있죠. 그럼 수면제는 뭐냐? 지금 자야 되는데 좀 부족해. 그 부족한 걸 도와주는 채워주는 건데 그걸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이완을 해야 되는데 네. 굳건히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만큼이 필요한데 이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신 분들은 네, 빨리 네,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약이 끊어지시죠.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라는 게 관찰자군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관찰자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인격 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설정을 우선하는 게 마음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 쟤하고 나는 딴 존재야. 딴 존재. 그래서 얘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날 도와주다가 얘가 이제 마음 틀어져서 이제 파업하거나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설정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찰자로 본다는 게 뭔가 마음을 어디에 좀 쏴서 우리 마음에 이제 투사 기능이 있다 그러거든요. 네. 쏴진대요. 그래서 네. 좀 스트레스 받을 때 걷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는 게 이제 그런 지혜가 있는 건데 이게 하늘을 보면 좀 가슴이 후련해지는 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늘에 나를 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책을 보면 내가 보는 것 같지만 거기다 또 나를 쏘고 심지어 저희한테도 쏘고 계세요. 제가 던지는 거에 대해 다 느낌이 다르신 게 여기 쏘여진 뭐 나를 또 무의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데이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했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야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자꾸 잔소리만 하면 짜증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너 요즘 너 오늘 좀 우울해 보이네. 너 오늘 좀 기뻐 보이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은 좀 행복하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이게 약간 세상 일은
실제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네.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뭔가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싹 덮어버리면 해결이 되는 좀 오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녀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년 사귄 남친이 있는데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해.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넌 오늘 끝이다. 내가 절교로 확 그어버린다고 나갔는데 네. 이 현명하게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네. 싹 해주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그 모든 과거를 없는 용서?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네. 내 마음을 바라봐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분리를 한다는 게. 내가 스스로. 분리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로 뭐냐면 관찰을 네, 네. 해주는 거고 관찰을 하려면 중요한 게 우린 자꾸 뭐라고 한마디 더 하거든요. 일단 잔소리 전에 어떤지를 바라봐주는 때 이제 애정을 느끼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힐링이 되냐면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여성분들이 맞아요. 깜짝 이벤트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네, 안 돼. 아니 대표님 생각을 아니, 해주는 걸 싫어하진 근데 않아요. 청혼을 하는데 깜짝 이벤트를 남친이 할 때 기쁜 거는 여성분도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깜짝 이벤트를 하니까 좋은 거지. 이 자식 언제 끝내나 생각하는데 깜짝 이벤트까지 하면 얘는 진짜 정신이. 예, 남편분들도 많이 오세요. 뭐 실수한 게 있어갖고 자기가 쫙 이렇게 했는데 더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데 돈 썼냐고 하는 것처럼. 예, 사실은 누구를 잘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거는 걔가 원하는 거를 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마음이 좋아하는 게 들어주는 조금 거. 그 되게 소박소박한 게 많아요. 이게 누군가한테 위로받는 거, 뭐 봄이면 봄을 즐기고 여름이면 자기 마음 상태를 어떤지 체크하는데 되게 좋은 게 그 계절에 대한 느낌입니다. 같은 분인데도요. 네. 봄이면 봄이 싫어, 여름이면 여름이 싫어 이런 분이 있고요. 같은 분인데도 봄이면 봄이 좋아, 여름은 아주 좋지만 이게 계절에 대한 느낌 갖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치면 계절이 잘 안 느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물어보죠. 이제 요즘 봄이니까 네. 어디 봄 여행 갔다 오셨어요? 꼭 갔다 오세요. 뭐 이렇게. 네. 선생님 이렇게 잠안 오는 밤이 되게 괴롭잖아요. 엄청 괴롭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선생님하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했어요. 죄송합니다. 심각하게.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 이어서 계속 갈 거고 네, 이 네네. 컨텐츠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쭉 갈 거거든요. 네. 두 번째도 들으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많이들 들으실 네. 거잖아요. 가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꿀팁 거기 또 있잖아요. 꿀팁이요? 네.